그래서 작가님 그 유튜브를 보면 네. 다계국어 하는 친구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팁도 들려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럼 다계국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외국어를 어쨌든 마스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포기하지 않느냐 아니냐. 포기하지 않는 네. 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어떤 나의 능력, 한계치,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완벽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자세. 전제하고. 네. 예. 환상을 지워야 돼요. 저 갑자기 내일 내가 맞아요.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불가능하죠. 유엔에 가서 연설할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외국어 공부법들이 유튜브에도 넘쳐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를 나한테 맞는지 선택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거기서의 기준, 그 폴리글로트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언어 학습법이 뭔가 이것을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부모만큼 아이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태어날 때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관찰을 많이 하시고 억지로 무엇을 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냥 재미있게 놀게 만드시면서 얘가 어떤 거를 잘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좀 자유로우려면 100일을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맞아요. 네. 이 100일이 어떤 의미인가요? 100일 만에 갑자기 언어 달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저는 한 1년, 2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100일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최소 1년, 2년. 사실 평생 그렇죠, 가는 평생. 일이에요, 예. 평생.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이제 나의 숙제로 안고 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일을 이야기한 것은 언어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자기 혼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평생 선생님이 옆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가 옆에서 끝까지 뭔가를 다 조언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립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언어 공부를 내가 알아서 계속해서 좋은 소스를 찾아서 또 여기를 채워나가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즐기면서 또 더 배워나가고 또 다른 언어를 확장하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게 있고 기초 힘이 필요해요. 네. 홀로서기를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100일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100일은 좀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시기별로 네.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지. 1년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100일은 사실 어머님들도 많이 현실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일은 듣기입니다. 듣기. 네. 듣기 말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관찰했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계속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계속 들리는 거잖아요. 24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얘는 듣고 있죠. 그리고 또 엄마가 계속 말해주죠.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이는 듣고 그걸 표정으로 읽으면서 이제 배웁니다. 그 음가도 하나씩 하나씩 귀에서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나서 옹알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정말 수천 번씩 이야기하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공부라고만 생각하고 어떤 태스크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서 마치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그렇죠. 예. 문법을 공부해서 거기다가 대입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녹여져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도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뭐 기계가 번역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를 뇌에서 여러 번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뱉고 남이 하는 말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귀를 띄게 하고 입을 트는 일입니다. 정말 저를 믿으셔도 돼요. 진짜 거짓말 같아도 계속해서 외국어를 듣고 있으면 그게 들리거든요. 그럼 작가님 그게 어떤 거에도 상관이 없나요? 나는 그 외국어에 대해서 완전 몰라. 그러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본인의 자유대로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막 섞어요. 아주 쉬운 단어들을 막 얘기해주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아이들이 그 볼만한 그런 컨텐츠도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틀어놓고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내가 외국 가서 살게 됐다고 내 뇌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놓고 샤워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운전할 때도 계속 그걸 듣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뭐 그 언어로 된 강의도 듣고요. 그리고 또 영화도 계속 틀어놔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소리가 구분되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던 게 구분이 되어서 들려요. 제가 그 프랑스에 살 적에 언어랑 완전히 담을 쌓은 선배 한 분이 놀러 왔어요. 네. 근데 그 옆자리에 태우고 제가 남부지방 여행을 했거든요. 내비게이션 켜고 다녔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말을 따라하더라고요. 어머. 정확하게 불어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 학습을 해서 귀가 열리는 거는 정말 정말 신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듣기 훈련과 들리는 거를 그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라하는, 절대로 언어 공부가 문법을 하고 읽기를 했다고 해서 아 요거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말하고 듣는 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절대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절대 그렇지 않아요.